이 근처에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친구들 안녕. 내가 누구냐고? 나 향단이. 들어봤지? 춘향아 씨도 이몽룡 도련님 따라서 서울로 가버리고 나만 혼자 남았어. 외로워.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심했지. 내 친구를 찾아서 떠날 거라고. 어떤 친구? 역사 공부 함께 할 친구 말이지. 어디 누구 나랑 친구할 사람? 모여라 모여라. 맞다. 이 근처에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 선생님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선생님! 네, 유명한 선생님 바로 접니다. 친구랑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그럴 리가요. 기분 탓이겠죠? 저는 여러분의 역사 공부를 책임질 이민아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자, 그럼 6학년 처음 역사 공부 과연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확인해 볼까요? 짠! 그래요. 오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의 조선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란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도 있죠.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요. 모내기법, 대동법, 북벌론에 관한 개념 잘 기억해 두실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 이야기, 지난 역사 이야기 잘 기억하고 계시죠? 복습은 나랑 같이 하는 거지.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고 조선을 침략한 거야. 7년 동안의 전쟁이었지. 병자호란은 맞아. 후금이 명나라랑 싸우다가 이겨서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을 침략한 거야. 맞아. 그런데 이 두 전쟁 후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 참 궁금하네. 선생님. 네, 전쟁의 난리, 이 전란 후에 조선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옆에 있는 징비록인데요. 징비록은요, 조선 중기의 문신 유성룡이 임진왜란 동안에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전쟁을 돌아다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기록을 해둔 책이죠. 이 징비록에 나타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에 조선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큰 전쟁으로 조선에 남겨진 상처는 깊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통일신라의 멋진 건축물인 불국사와 왕이 거처인 경복궁 등 귀한 문화재가 불에 타 사라지는가 하면, 이건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가져가자. 오래된 서적들도 불에 타거나 약탈되었습니다. 따라와. 얘네도 끌고 가자. 살려주세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네, 전란으로 조선은 참 많은 피해를 입었네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죠. 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 그 노력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조정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조정이란 것은요,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는 곳이거든요. 그 조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먼저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나라의 재정을 늘린다고 했는데,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로 어떻게 나라의 재정을 늘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또 이 땅에 인구가 어떻게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하면은 세금 거두기가 쉽겠죠.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나라의 재정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또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아주 황폐화가 된 땅을 열심히 일구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의 면적을 늘리게 되지요. 그리고 저수지와 보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
저수지와 보는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농사 짓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벼농사 말이에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수지와 보가 없었을 때는 가뭄이 들거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농사 짓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수지나 보가 생기고 나서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좋았겠죠. 그리고 이 토대로 모내기법과 같은 농사법이 실시되게 되는데요. 우리 모내기법 앞에서 개념 용어로 한번 봤던 거예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모내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모내기법은요. 모판에다가 씨를 심어서 잘 자란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씨를 이렇게 논에다가 뿌려서 잘 자라는 것도 못 자라는 것도 같이 크다 보니까 수확량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모내기법은 잘 자란 모를 옮겨 심으니까 수확량도 많아지고요. 또 일손, 잡초를 뽑은 일손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농사법이었습니다. 자, 이 농사시설이 보급되고 모내기법이 실시되게 되어서요. 그 부유한 농민, 부농이 늘어나게 돼요. 왜냐? 적은 일손으로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줄어든 일손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게 되는데요. 담배나 인삼 그리고 채소 같은 상품 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이익을 얻는 농민들도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품 작물들을 사고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 곳곳에 장시들도 많이 늘었고요. 보따리를 메고 그림처럼 보따리를 메고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보부상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은 참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임진왜란을 겪은 왕이 선조였고요. 그래요. 그 다음 왕이 광해군인데 광해군 이전까지 조선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은 전세, 공납, 역이었어요. 자, 지금도 우리는 자동차세, 수도세 이런 것처럼 세금 종류가 많죠? 조선에도 전세, 공납, 역이 있었습니다. 전세는 자기 토지에서 나는 생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었고요. 공납은 지역의 특산물, 예를 들어 상주 곶감, 영광, 굴비 이런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이었고요. 역은 자신의 노동력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었죠. 전세, 공납, 역? 세금제도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 이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전세, 공납, 역에 세금을 거두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공납의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면요, 관리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구실을 붙여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했거든요. 그래서요, 그 고을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까지도 세금으로 받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을에는 사과가 나지 않는데 사과를 특산품으로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상인에게 그 사과를 사서 특산품을 사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요, 상인들이 관청과 서로 짜고요, 그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생겼죠. 백성들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광해군은 이 공납 대신에 대동법으로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요. 대동법은 특산물이 아니라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이나 배, 무명 그리고 돈 등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였어요. 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지만 토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훨씬
적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대동법이 실시된 곳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먼저 광해군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요. 병자호란 후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황해도까지 약 100년에 걸쳐서 천천히 대동법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 속에서 보면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아요. 선생님, 여긴 대동법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도 세금을 거두긴 했지만 이 세금을 산양, 서울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위치 한번 보세요. 국경을 접하고 있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필요한 국방비나 또 청나라에서 사신 오죠. 사신 접대비로 이 세금을 거두어서 사용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노력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책이 보이죠? 자, 한자를 잘하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동의보감. 아, 많이 들어본 책이죠? 이 동의보감은요. 허준이 지은 의학서예요.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부상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돕고자 지어졌습니다. 이 동의보감은 우리 땅에서 자라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소개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정리해서 실제 조선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죠. 자, 또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으로 무너진 궁궐을 다시 짓고 중요한 책을 보관하던 사고도 다시 짓습니다. 또한 무너진 성을 쌓고 무기를 수리하면서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그리고요, 일본과의 관계에도 조금 다른 면이 생겼는데요. 임진왜란 후에 조선은 일본과의 국교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그 새로운 정권이 국교를 맺기를 요청을 하는데요. 조선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죠. 이때 조선은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조건 하에 일본과 다시 국교를 맺게 됩니다. 이때 일본으로 보낸 것이 조선통신사거든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도착했어요. 엄청 성대하게 환영해주고 있죠. 이렇게 조선통신사는 조선의 발달된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어서 일본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어때요?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 잘 알아보았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역사 이야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전란으로 피해를 입었고 또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조선은 이제 이 나라 지켜야겠다. 국토 수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 국토 수호의 노력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왕인데 어떤 말을 했나요? 청을 공격하여 청에게 패배한 부끄러움을 싣고자 하오. 청에게 패배한 부끄러움, 이거 병자호란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래요. 자, 이 임금은 효종인데요. 효종은 왕자일 때 청에게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왕이 된 분이에요. 자, 이 효종은 청에 대한 약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북벌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북벌론이란 청을 공격하여서 부끄러움을 씻자라는 주장이었죠. 자, 이 북벌론을 주장한 효종은요, 송시열 등과 손을 잡고 군사력을 기르고 그리고 성과 무기를 정비하면서 북벌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북벌을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청의 국력이 너무나 강해졌고요. 그리고 북벌을 준비하면서 든 비용 때문에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또 효종이 죽게 됩니다. 이 효종의 죽음으로 북벌은 실천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동국대지도라는 지도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동쪽에 우리나라 동쪽 영토가 보입니다.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동쪽 영토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지요. 자, 조선 후기에도 일본 어민들이 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침범을 해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안용복입니다. 안용복은 조선의 어부였는데요. 이 숙종 때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 일본 어민들을 쫓아냈죠.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까지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돌아왔지요. 안용복이 우리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 일본과 독도와 울릉도를 둘러싼 문제는 대한제국 시기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이때 대한제국은 울릉도의 백성들을 이주하게 장려를 하고 또 관청을 울릉도에 설치해서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 독도까지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자, 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팔도 총도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팔도 총도는 독도가 그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지도예요. 16세기 때 지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독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지도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다양한 자료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알짜 문제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한번 세워볼게요. 짜잔! 교재 10쪽에 2번이죠?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농사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거 어떤 그림일까요? 모판에 있는 모를 이렇게 하나, 둘, 논에 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조선 후기에 실시된 획기적인 농사법. 그래요. 모내기법이죠? 모내기법. 모내기법. 딱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12쪽에 4번이네요. 두 차례의 전란 이후,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후에 농민들이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닌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농토의 면적을 늘렸다. 어땠어요? 그래요. 황폐화된 땅을 다시 일구어서 농토의 면적을 늘렸었죠. 2번. 황폐해진 땅을 일구었다. 그래요. 자, 3번. 철제 농기구를 수입하여 보급하였다. 이 내용은 좀 안 본 것 같은데 저 우선 넘어가고, 모내기법과 같은 농사법을 이용하였다. 획기적인 농사법. 그렇죠. 마지막 5번. 농사에 필요한 저수지와 이거 뭐였어요?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시설이었어요. 이것도 맞고, 그러면 아닌 것은 3번이라고 정확하게 꼭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짜잔! 13쪽에 8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입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목소리 가다듬고, 전란 후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우니 재정을 늘리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땡땡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조정이 한 노력 중에서 무슨 조사? 무슨 조사를 통해서 나라의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재정을 확보했다. 토지? 인구. 그렇죠. 토지조사와 인구조사. 여기서 어디 있어요? 토지 여기 있네요. 2번이라고 잘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도 볼게요. 14쪽에 11번입니다. 대동법. 대동법 우리 개념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대동법. 자, 이제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1번. 효종 때 폐지되었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효종은 북벌론 주장한 사람이었죠. 자, 이런 말 없었어요. 세금 대신에 특산물을 내게 한 법이다.
좀 바꿔진 것 같은데요. 특산물을 내게 하던 공납을 바꿔서 대동법이 됐는데 이건 아니죠. 3번, 땅이 없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이것도 아니죠. 어때요? 대동법은 토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죠. 부담이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이건 아니네요. 4번도 볼까요? 특산물을 상인에게 사서 세금으로 내게 하는 법이다. 이건 공납의 문제였어요. 공납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니고 특산물을 내던 세금을 뭐로 바꿨어요? 곡식, 쌀이나 무명, 배, 돈 등으로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14쪽에 15번입니다. 다음은 동국 대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 동쪽 영토 여기 보이시죠? 짜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여기 뭐 있었어요? 울릉도와 독도가 있었습니다. 울릉도, 독도와 관련된 설명 아닌 거 찾을게요. 표시된 섬 울릉도와 독도 맞고요. 조선 후기 이곳에 일본 어민들이 맞아요. 침범을 했었죠. 맞아요. 넘어갈까요? 3번. 숙종 때 누가요? 안용복은 이곳 주변에 나타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냈다. 더불어 일본까지 가서 우리 영토임을 확인했죠. 맞아요. 4번.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이곳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키고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숙종은 이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한 후에 조선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하였다. 군사기지를 설치했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은 5번이네요. 자, 어때요? 우리 알짜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실력도 궁금해지네요.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역사 친구들 문제들 풀고 있지?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주자고. 울릉도 강정 이거 뭐 독도 내용인가 이거 알 것 같죠? 알 것 같지? 맞아 알 것 같지? 다 많은 친구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달라고. 네, 그럼 이번에는 개념 콕콕 잡아내면서 서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짠! 16번. 다음과 같은 사람의 등장으로, 지금 이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등장으로 인해서 조선 후기 사회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전국 곳곳에 장을 돌아다니며 이거 무슨 장일까요, 이거? 장시죠. 장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전국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따리 딱 메고 터벅터벅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던 보부상이었다. 그래요. 이 보부상이 등장했다고 했죠. 그러면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코코 생각해 봅시다. 조선 후기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모내기법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손이 줄어들면서 인삼, 담배, 채소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죠. 이 작물을 재배하면서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또 이익을 얻는 사람도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물이나 다른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뭐가 늘어났어요? 장시가 늘어났고 그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던 보부상이 많이 생겼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시답안 보여주세요. 시장이 늘어나면서 상업이 발달했다. 조선 후기에 그죠? 시장이 늘어났고 보부상이 다니면서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술형 문제도 한번 봐야겠죠? 봅시다. 다음 지도에 빗금친 지역 여기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대동법이 실시되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이 부분. 대동법이 실시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간단히 쓰라고 하는데 먼저 대동법에 대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대동법 뭐였어요? 대동법은 공납이 문제가 생겼어. 공납이 문제가 생겨서 그 특산품을 뭐로 내게 해요?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이나 배, 무명, 돈 등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 대동법은 어디서 시작했더라요? 자,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병자호란 후에 쭉 황해도까지 확산이 되었다 하지만 함경도, 평안도는 여기 세금을 거둬서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평안도, 함경도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로 사용을 하거나 그렇죠.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사신 접대비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동법이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 당연히 잘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시 답안 보여주세요. 짠! 자, 평안도, 함경도 지역은 세금을 걷어서 한성, 그러니까 서울로 보내지 않았고 어디에서요? 그곳 현지에서 자, 국방비 그리고 사신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이유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개념 콕콕 잡아서 문제 푸니까 문제 듣고 재밌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봐야겠네요. 친구들,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함께 개념 정리해볼게. 자, 모내기법 기억나? 수확량이 늘어났고 일손이 줄어들게 된 농사법이지. 좋았어. 그리고 대동법도 있었지? 특산물 대신에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이나 배, 무명, 돈 등으로 세금을 냈던 것이야. 맞아. 또 뭐가 있었을까? 동해부감 기억나? 우리 땅에서 자라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소개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정리한 책이지. 맞았어. 다음, 북벌론도 기억하지? 청을 공격하여서 부끄러움을 씻자라고 효종이 주장한 거였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맞아, 울릉도와 독도, 안용도 기억 잘 나지? 그래. 아우, 어머, 나 왜 이렇게 똑똑해졌니 정말.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공부? 머릿속이 가득 찬 것 같더고요. 네, 뿌듯뿌듯합니다. 다음 시간엔 배운 내용이 벌써 기대된다고요? 좋아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복습을 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기로 할게요. 와우, 오늘 나와 함께 역사 공부할 친구들 정말 기대되는데 어떤 친구가 오게 될까? 근데 안용복을 만나려면 독도로 가야 되나? 울릉도로 가야 되나? 뭐 타고 가지? 어떻게 가지? 그래서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또 이익을 얻는 사람도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물이나 다른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뭐가 늘어났어요? 장시가 늘어났고 그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던 보부상이 많이 생겼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시 답안 보여주세요. 시장이 늘어나면서 상업이 발달했다. 조선 후기에 그죠? 시장이 늘어났고 보부상이 다니면서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술형 문제도 한번 봐야겠죠? 봅시다. 다음 지도에 빗금친 지역 여기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대동법이 실시되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이 부분 대동법이 실시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간단히 쓰라고 하는데 먼저 대동법에 대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대동법 뭐였어요? 대동법은 공납이 문제가 생겼어. 공납이 문제가 생겨서 그 특산품을 뭐로 내게 해요?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이나 배, 무명, 돈 등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 대동법은 어디서 시작했더라요? 자,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병자호란 후에 쭉 황해도까지 확산이 되었다 하지만 함경도, 평안도는 여기 세금을 거둬서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평안도, 함경도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로 사용을 하거나 그렇죠.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사신 접대비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동법이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 당연히 잘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시 답안 보여주세요. 짠! 자, 평안도, 함경도 지역은 세금을 걷어서 한성, 그러니까 서울로 보내지 않았고 어디에서요? 그곳 현지에서 자, 국방비 그리고 사신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이유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개념 콕콕 잡아서 문제 푸니까 문제 듣고 재밌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봐야겠네요. 친구들,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함께 개념 정리해볼게. 자, 모내기법 기억나? 수확량이 늘어났고 일손이 줄어들게 된 농사법이지. 좋았어. 그리고
대동법도 있었지? 특산물 대신에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이나 배, 무명, 돈 등으로 세금을 냈던 것이야. 맞아. 또 뭐가 있었을까? 동해부감 기억나? 우리 땅에서 자라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소개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정리한 책이지. 맞았어. 다음, 북벌론도 기억하지?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네, 전란으로 조선은 참 많은 피해를 입었네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죠. 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 그 노력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조정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조정이란 것은요,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는 곳이거든요. 그 조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먼저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나라의 재정을 늘린다고 했는데,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로 어떻게 나라의 재정을 늘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또 이 땅에 인구가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하면은 세금 거두기가 쉽겠죠.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나라의 재정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또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아주 황폐화가 된 땅을 열심히 일구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의 면적을 늘리게 되지요. 그리고 저수지와 보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 저수지와 보는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농사 짓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벼농사 말이에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수지와 보가 없었을 때는 가뭄이 들거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농사 짓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수지나 보가 생기고 나서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좋았겠죠. 그리고 이 토대로 모내기법과 같은 농사법이 실시되게 되는데요. 우리 모내기법 앞에서 개념 용어로 한번 봤던 거예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모내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모내기법은요, 모판에다가 씨를 심어서 잘 자란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씨를 이렇게 논에다가 뿌려서 잘 자라는 것도 못 자라는 것도 같이 크다 보니까 수확량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모내기법은 잘 자란 모를 옮겨 심으니까 수확량도 많아지고요. 또 잡초를 뽑은 일손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농사법이었습니다. 자, 이 농사시설이 보급되고 모내기법이 실시되게 되어서요. 그 부유한 농민, 부농이 늘어나게 돼요. 왜냐? 적은 일손으로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줄어든 일손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게 되는데요. 담배나 인삼 그리고 채소 같은 상품 작물들의 재배를 해서 이익을 얻는 농민들도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작물들을 사고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 곳곳에 장시들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벼농사 말이에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수지와 보가 없었을 때는 가뭄이 들거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농사 짓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수지나 보가 생기고 나서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좋았겠죠. 그리고 이 토대로 모내기법과 같은 농사법이 실시되게 되는데요. 우리 모내기법 앞에서 개념 용어로 한번 봤던 거예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모내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모내기법은요, 모판에다가 씨를 심어서 잘 자란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씨를 이렇게 논에다가 뿌려서 잘 자라는 것도 못 자라는 것도 같이 크다 보니까 수확량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모내기법은 잘 자란 모를 옮겨 심으니까 수확량도 많아지고요. 또 잡초를 뽑은 일손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농사법이었습니다. 자, 이 농사시설이 보급되고 모내기법이 실시되게 되어서요. 그 부유한 농민, 부농이 늘어나게 돼요. 왜냐? 적은 일손으로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줄어든 일손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하게 되는데요. 담배나 인삼 그리고 채소 같은 상품 작물들의 재배를 해서 이익을 얻는 농민들도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작물들을 사고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 곳곳에 장시들도 많이 늘었고요. 보따리를 메고, 그림처럼 보따리를 메고
장씨를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보부상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은 참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임진왜란을 겪은 왕이 선조였고요. 그래요. 그 다음 왕이 광해군인데 광해군 이전까지 조선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은 전세, 공납, 역이었어요. 자, 지금도 우리는 자동차세, 수도세 이런 것처럼 세금 종류가 많죠? 조선에도 전세, 공납, 역이 있었습니다. 전세는 자기 토지에서 나는 생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었고요. 공납은 지역의 특산물.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전국 곳곳에 장을 돌아다니며 이거 무슨 장일까요, 이거? 장시죠. 장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전국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따리 딱 메고 터벅터벅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던 보부상이었다. 그래요. 이 보부상이 등장했다고 했죠. 그러면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코코 생각해 봅시다. 조선 후기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모내기법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손이 줄어들면서 인삼, 담배, 채소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죠. 이 작물을 재배하면서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또 이익을 얻는 사람도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물이나 다른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뭐가 늘어났어요? 장시가 늘어났고 그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던 보부상이 많이 생겼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시답안 보여주세요. 시장이 늘어나면서 상업이 발달했다. 조선 후기에 그죠? 시장이 늘어났고 보부상이 다니면서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술형 문제도 한번 봐야겠죠? 봅시다. 다음 지도에 빗금친 지역 여기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대동법이 실시되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이 부분 대동법이 실시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간단히 쓰라고 하는데 먼저 대동법에 대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대동법 뭐였어요? 대동법은 공납이 문제가 생겼어. 공납이 문제가 생겨서 그 특산품을 뭐로 내게 해요?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이나 배, 무명, 돈 등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 대동법은 어디서 시작했더라요? 자,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병자호란 후에 쭉 황해도까지 확산이 되었다 하지만 함경도, 평안도는 여기 세금을 거둬서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평안도, 함경도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로 사용을 하거나 그렇죠.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을 때 사신 접대비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동법이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 당연히 잘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시답안 보여주세요. 짠! 자, 평안도, 함경도 지역은 세금을 걷어서 한성, 그러니까 서울로 보내지 않았고 어디에서요? 그곳 현지에서 자, 국방비 그리고 사신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이유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개념 콕콕 잡아서 문제 푸니까 문제 듣고 재밌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좋아요. 그러니까 대동법 자 이제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1번 효종 때 폐지되었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효종은 북벌론 주장한 사람이었죠. 자, 이런 말 없었어요. 세금 대신에 특산물을 내게 한 법이다. 좀 바꿔진 것 같은데요. 특산물을 내게 하던 공납을 바꿔서 대동법이 됐는데 이건 아니죠. 3번 땅이 없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이것도 아니죠. 어때요? 대동법은 토지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죠. 부담이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이건 아니네요. 4번도 볼까요? 특산물을 상인에게 사서 세금으로 내게 하는 법이다. 이건 공납의 문제였어요. 공납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니고 특산물을 내던 세금을 뭐로 바꿨어요? 곡식, 쌀이나 무명, 배, 돈 등으로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14쪽에 15번입니다. 다음은 동국대 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 동쪽 영토 여기 보이시죠? 짜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여기 뭐 있었어요? 울릉도와 독도가 있었습니다. 울릉도, 독도와 관련된 설명 아닌 거 찾을게요. 표시된 섬 울릉도와 독도 맞고요. 조선 후기 이곳에 일본 어민들이 맞아요. 침범을 했었죠. 맞아요. 넘어갈까요? 3번. 숙종 때 누가요? 안용복은 이곳 주변에 나타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냈다. 더불어 일본까지 가서 우리 영토임을 확인했죠. 맞아요. 4번.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이곳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키고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숙종은 이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한 후에 조선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하였다. 군사기지를 설치했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은 5번이네요. 자, 어때요? 우리 알짜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실력도 궁금해지네요.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역사 친구들 문제들 풀고 있지?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주자고. 울릉도 관청 이거 뭐 독도 내용인가 이거 알 것 같죠? 알 것 같지? 맞아 알 것 같지? 다 많은 친구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달라고. 네, 그럼 이번에는 개념 콕콕 잡아내면서 서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짠! 16번. 다음과 같은 사람의 등장으로, 지금 이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등장으로 인해서 조선 후기 사회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전국 곳곳에 장을 돌아다니며 세력은요, 조선 중기의 문신 유성룡이 임진왜란 동안에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전쟁을 돌아다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기록을 해둔 책이죠. 이 징비록에 나타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에 조선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큰 전쟁으로 조선에 남겨진 상처는 깊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통일신라의 멋진 건축물인 불국사와 왕이 거처인 경복궁 등 귀한 문화재가 불에 타 사라진가 하면, 오, 이건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가져가자. 오래된 서적들도 불에 타거나 약탈되었습니다. 따라와. 얘네도 끌고 가자.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네, 전란으로 조선은 참 많은 피해를 입었네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죠. 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 그 노력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조정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조정이란 것은요,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는 곳이거든요. 그 조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먼저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나라의 재정을 늘린다고 했는데,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로 어떻게 나라의 재정을 늘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또 이 땅에 인구가 어떻게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하면은 세금 거두기가 쉽겠죠. 그래요.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나라의 재정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또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백성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아주 황폐화가 된 땅을 열심히 일구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의 면적을 늘리게 되지요. 그리고 저수지와 보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
저수지와 보는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농사 짓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벼농사 말이에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수지와 보가 없었을 때는 가뭄이 들거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농사 짓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수지나 보가 생기고 나서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좋았겠죠. 그리고 이 토대로 모내기법과 같은 농사법이 실시되게 되는데요. 우리 모내기법 앞에서 개념